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억 명 가까이 감염이 됐고 200만 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발 위기에 지난 1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휘청거렸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벼랑 끝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여행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여행 자체가 1년 가까이 사실상 중단이 되면서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더 걱정이 된다는 소식 고용 브리핑 365 시간에 제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코로나19가 퍼진 지난해 관광업계 피해액은 14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행업은 6조 4천억 원으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영업을 아예 못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지난해 내내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패키지 여행업계 1, 2위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 12월 송출객은 전년 대비 99.7%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나투어는 1,400억 원대, 모두투어는 250억 원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형 여행사도 상황이 이런데 국내 여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여행사들 사정 당연히 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1년 동안 각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한 여행사만 무려 951곳에 달하고요. 휴업 신고를 낸 여행사도 189개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수치로만 봐도 참 참담한데요. 그나마 이제 꽉 막혀있던 여행길이 조금씩 재개가 되면서 여행사들도 지금 해외여행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말 참 좋은 여행을 시작으로 각 여행사들이 해외 여행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행자의 동선 파악이 보다 쉽고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호텔 그리고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획 여행식인데요. 백신이 나왔다는 기대감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또 판매는 하지만 이 같은 상품 판매가 당장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네, 아직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네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고용 여력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중견 여행사들에서는 이미 대량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고 대형 여행사들도 지난해 3월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무급휴직을 연장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난 곳이 많아지면서 업계 1위 하나투어조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 시기나 규모,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하나투어, 그러니까 업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상황이 이러면 나머지 여행사들의 속사정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지금 하나투어마저 이 인력 감축에 가세를 하면서 더 강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통 여행사는 일반 여행사와 랜드사라고 해서 현지 여행사로 이루어지는데요. 패키지 여행 상품은 여행사들이 상품을 홍보해서 고객을 모집하면 현지 랜드사들이 관광, 숙박, 식사 등을 맡는 구조입니다. 일반 여행사의 타격은 곧 랜드사의 타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위기는 통역 안내사, 여행 가이드에게는 더욱더 가혹합니다. 일정 기간 통역 안내 혹은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고 여행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인 이들은 일감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업종에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행업계에는 어떤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연말에 대규모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관광기금에서 신규 융자 5,940억 원, 상환 유예 1,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94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융자 예산의 70%를 선제적으로 시중에 공급을 한다는 계획인데 여행부터 관광 숙박업, 유원 시설업, 카지노업 등 산업 전반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형 기업 위주의 피해 지원 체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내 전체 여행업계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업체는 75%나 되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또 지금 당장의 생존도 절실하지만 문제는 앞으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중소 여행사가 무너지고 또 일하던 여행 프리랜서 관계자들까지 무너지고 나면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여행업계가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여행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산업 전반을 살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회복이 될 텐데 회복 시에는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산업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행업이나 통역 가이드나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여행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흘러가는데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언젠가 떠날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여권과 관련한 용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백신 여권인데요.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공연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핵심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함께 백신 여권 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전달받은 접종 정보를 QR코드에 담아 항공사가 바로 판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는데 이제 여권까지 이제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신 여건이 생기면 좀 더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진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겁니다. 이런 백신 여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 홍콩 등 항공사를 비롯해 미국 IT 업체들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세계 공통 국제전자인증서 백신 여권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입학이나 출국, 취업 등의 증명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행업계의 고용유지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향후 여행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인력난을 앓지 않기 위해선 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